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 흉악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례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 아시죠? 예. 뭐 지난달에 그 현안 질의 때도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흉악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께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좀 장관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근데 제가 사정을 따져봤더니요. 우리 기조실장님, 권순정 기조실장님 일어나 주시죠.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 장관과의 대화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법무부가 아니고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조실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기조실장님 책임 맞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 피해자가 아주 오래전에 장관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고 7월 달에 이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기예요. 보고 안 하셨어요, 장관님한테? 저희가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혹시 이분은 이거 한 건 했고 부산 돌려차기는 네네 너무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건이 그 부산 돌려치기 관련된 그 자 사건. 보세요. 여기 지금 장관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실력력 사건과 관련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6일 상태 대기. 혹시나 보셨을까 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또 확인했는데 아직도 대기. 저희가 그 이건 잘못한 거 맞죠? 아니,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요, 설명하시지 말고 장관님에게 보고는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게 이제 100% 장관님께 바로 보고되는 건 아니고요. 소관가로 배당이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소관과에서 관련된 대로 배당을 해서 조치 결과를 장관님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건 장관께 보고해서 장관이 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 가장 힘드신지 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던 피해자입니다, 이분은. 지난 1년 동안 저는 어떤 센터랑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범죄 피해 보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을 하고 다녀야 됐고 혼자서 이거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마치 이 세상에 범죄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이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국가가 어떤 존재였는지 1차 피해는 가해자한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이 2차 피해는 여실히 피해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법무부 장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너무 가해자를 몰아는 데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가해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아무도 피해자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제발 물어봐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아까 장관과에 대해서도 한 겁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 정말 가해자에 벌하는 것만이고 피해자 편은 아니다가 맞는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있더라고요. 장관님 일단 뭐 제가 한 30초 1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요. 법무부의 역할은 역시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가해자를 적확하고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가 지금 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신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분이 얘기한 특정한 그 제도 두 개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가 범죄 피해 구조금입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아시는 대로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헌법이 정의한 권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시면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피해자 중에서 실제로 받는 사람은 1.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어떻게 했냐? 전체 사건, 그러니까는
중상해 사망자 사건이 만 건인데 범죄 피해 구조금 건수가 191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적다. 얘는 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몰라서입니다. 이런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피해자 이분의 경우도 동료 피해자에게 야 이런 거 있는데 신청해봐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일단 범죄 피해자 구호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자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서현역 사건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액을 저희가 검찰청에서 지급 보증을 병원에 했거든요. 물론 그거로도 피해자는 부족하실 겁니다만 금액도 있지만 1.8%밖에 안 돼요 수혜자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걸 계속 연구해 왔고요. 이번에 올해 내에 이 사실 서로 간의 어떤 망으로 연결이 아니라 한 곳에 이걸 모아서 건물에 모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그것을 장관님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원스톱 서비스 센터 지지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음 보시죠. 지금 원스톱 지원 누가 받고 있나 이래서 지금 기존에서 변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한 게 다음 보시죠. 원스톱 지원센터의 홍보를 시작한 게요. 작년 3월 31일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광고 크게 하셨어요. 지금 전 장관이신 박범계 장관님이실 때 광고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원스톱 지원센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거대 광고 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다고 이 피해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지금 한 건물에서 상당한 이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이 법무부나 검찰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연계가 안 돼 있죠. 전에 과거에 이탄희 의원님께서도 이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이걸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연계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 사람들 각 부처는 나눠져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곳을 서울에 출범하려고 합니다. 연내 출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 서울시와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법무부 기조실장님 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이거는 좀 범죄 피해자들 구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죠. 네. 예, 그래서 이참에 혹시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언제쯤 서울을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대략 좀 가능하다면 설명을 좀 하시죠. 예, 저 법무부 기조실장 권순정입니다. 저 장관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라는 개념으로 실제 한 공간에 모든 지원 기관들이 모아서 하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한 30억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예산 심사 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하고 무슨 MOU를 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첫 발은 떼고, 근데 실제 출범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제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관님 지시로 가급적 좀 일정을 당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서울시에 일단은 한정되는 거고요. 그 사업이 잘 되면 저희가 네, 올해 저희가 예, 출범한다는 올해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작년 4월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원스톱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홍보를 크게 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관계 부처 또 기관들과 그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금 범피센터,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진술조력인, 그다음에 뭐 여가부든 타 부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 잘 하셔가지고 소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